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에 관한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는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제도 및 권리 행사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유출 통지 및 유출 신고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 주체는 스스로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권리에 대해 알고 있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지나치거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법률을 숙지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 정지 등을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 주체 권리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별 구체적인 권리 요구 제한 및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각 권리에 대한 설명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의 대표적인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법령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의 열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정정 또는 삭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정보 주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 처리 정지 요구 거부 시 통지 의무 불이행하는 경우, 정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의 열람 권리입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는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요.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절 사유 및 이의 제기 방법을 기재한 열람 거절 통지서를 정보 주체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권리입니다.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해당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보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 삭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개인정보 보존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3개월간 보존해야 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은 의무적으로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서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정 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정정 삭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권리입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정지 요구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동의 철회권보다는 그 개념이 넓습니다. 동의 철회권은 정보 주체 자신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처리 정지 요구권은 정보 주체 자신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 주체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처리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처리 정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인정보 파일도 있습니다.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 처분, 보호 처분, 보안 관찰 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 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 파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 파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처리 정지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서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 정지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처리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이외에 필요한 조치로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해당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별도의 개인정보 파일에 분리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처리 정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 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 정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보 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 주체가 열람 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 행사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웹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주체가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 주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인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 등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을 통하여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는 요구서를 포털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포털 담당자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하여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 주체로 하여금 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및 관련 기관 내에
유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유출이란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즉,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리 통제권을 벗어나 당해 개인정보를 모르는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총 502건에 달합니다. 2014년은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인식 변화로 신고 건수가 급증했으며 2015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신고건은 증가 추세이며 2018년은 전년 대비 약 4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준이 1만 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변경됐고 해킹 등 외부 공격 확대에 의한 신고 건수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최근 ICT가 발전하고 인터넷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유출된 개인정보를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DB 불법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유출 원인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의 80.5%가 해킹 등 외부 공격이 원인이었고 다음으로 관리자 부주의가 9.0%, 시스템 오류가 6.9%, 내부 직원의 유출이 1.8%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 유출 사고 예방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유출이라는 1차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제2차 피해로 전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인터넷 명의 도용, 스팸 발송, 명예훼손, 해킹 등 다양한 피해로 확산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 통지 및 관련 기관에 유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단 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대응 조치 및 구제 절차,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유출 통지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으로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웹사이트 게재, 관보 고시 등과 같은 집단적인 공시만으로는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7일 이상 유출 통지 사항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통지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정부 및 관계 전문기관에 알림으로써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신고에 대해 간단히 비교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